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열렸지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대중의 평가는 진실을 문을 여는 데는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조특위위원이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하태경입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국민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들 조언해 주느라. 예. 네,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였는데요. 의원님께도 많은 제보, 시민 제보가 쏟아집니까? 거의 제보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 하루 전에 준비한 질문지 각본 네, 이게 그 실시간으로 다 바뀝니다. 어제 준비했던 질문지 한 20% 네. 썼을까요? 나머지는 제보로 다 충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민적 관심이 높은 뭐 이런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한 가지만 여쭙고 청문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가 독일의 8천억 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봤더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 포함해서 10조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독일 검찰이 보고 독일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자금 세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액수를 뭐 얼마로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이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음,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 네, 그리고 최태민의 그 축제 행태가 음, 그 이번 미르 재단, 뭐 네, K스포츠 재단과 동일하게 음, 소위 뭐 온 국민들한테 삥 뜯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예, 압박해서 뜯어가는 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네, 그러니까 최태민이 뜯은 돈과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네,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 음, 다음에 이렇게 쭉 그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음,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국회 차원에서라도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또 특검과 네, 힘을 합쳐가지고 네, 명확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네, 협조도 이루어내고, 예, 그래서 그 결국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환수에 대한 것도 법적인 정당성이 명확히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뭐 그래서 국민 밉상이라고 뭐 다 몰수할 수는 없고 네, 명백한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음, 또 한 다른 음. 라운드가 새로운 라운드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 예컨대 불법 재산이라면 이제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간 자금이라는 게 규명이 안 되면 독일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이동을 했고, 뭐 네. 북한처럼 현금 다발을 다 뭐 그렇죠.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좌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음. 그 어딥니까 우리 그 금융감독원 네.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정부의 음흠. 아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2기 아닙니까? 박근혜 말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부이기 네. 때문에 네. 에, 이 정부에 큰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기 정부까지 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5차까지 이어진 청문회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번이나, 그리고 네, 그 지점에서 하나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친박 정당이 네, 끝까지 버티고 국민들한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박 정당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돈이요?
예, 그렇죠. 최순실 쪽 돈이. 예, 아, 왜냐하면은 이 예, 친박 정당이 죽는다는 것은 최순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청와대, 박근혜 음, 청와대 최순실 이 친박 정당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예, 자신들의 자금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말해주기 때문에 네, 네, 예, 더더욱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로운 그 반동 세력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네. 아주 정말 엄중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친박 정당, 이른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을 친박 정당이라고 딱 규정을 하신 건데요. 이 친박 정당 새누리당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의원님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앞으로, 말하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예, 예, 당이 지금 예, 분당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음, 이 부분 제가 또 뭐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닫지 말고 예. 여기에 우리 매의 눈으로 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좀 매의 눈으로 똑같이 취재를 좀 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관련된 네, 변호사도 있고 네, 자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최순실로부터 나가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예,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자금은 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집행이 되고 네, 여러 라인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자금 네트워크 이후에도 네, 계속 가동될 것이다. 음, 그리고 이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네, 상당히 그 최순실과 그 일당의 네, 향후 활동을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최순실 관련한 자금 흐름을 음흠, 좀 엄격히 우리 특히 언론들이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일에서 그 이른바 데이비드 윤인가요? 그 이를테면 윤 씨 형제가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를 보호하면서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이 경향신문 카메라. 그러니까 독일 현직 교민이 이것도 제보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관련 뭐 변호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핵심이 정유라 씨의 생활 자금 아니겠어요? 이런 네. 것들도 다 실제로는 들여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관련한 네, 모든 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특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 검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는 그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좀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국가 중심주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네, 그래서 유병헌 재판할 때도 보면 네, 유병헌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지금 뭐 국민들 다 잊어버렸는데 예, 아직 그 딸이나 뭐 그렇죠. 데려온다 당시에는 말은 많았지만 음, 현실화되지 음. 않지 않았습니까? 유섬나 씨가 아직도 프랑스에 예, 있는 걸로 예, 확인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이번에 제가 청문회 할 때 느꼈지만 이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개혁 그 보수 신당을 지금 추진 중인데 네, 그 정유라 데려오기 예, 프로젝트 음, 그리고 정유라 자금 음, 소스 찾기 이런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우리 그 동포들이 전 네,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혜를 저는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신당에서 개혁 보수 신당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특검이 독일 검찰하고 그 협조를 해서 우선 뭐 여권 만료 무효화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특검이 이제 뭐 이번 주라도 뭐 데려온다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유섬나 케이스처럼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고 버틸 때는 보수신당 새로 만들어지는 보수신당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직접 정유라 데려오기, 정유라 자금 찾기 프로젝트를 직접 하시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 필요하면 뭐 예. 독일 가겠습니다.
필요하면 독일도 가시겠다 이런 예, 말씀. 가서 독일 검찰들 만나고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 정보, 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특검과 협조 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습기 이 피해자 네. 특위를 하면서 네. 그때 영국을 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옥시 본 회사가 영국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검찰과 네.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검찰은 우리보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 네. 그때 영국 법에 저촉이 된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네. 그 영국 그 본사 네. 영국 법에 의거해서 수사하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요? 받았고 예. 지금도 좀 꽤 지난 이야기여서 예, 예. 지금 뭐 공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영국 국내법이 딱 있었습니다. 가습기 특위. 그런 식으로 그 독일하고도 네. 각 상대방 국가의 법을 서로 검토를 해서 네. 왜냐하면 시간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유라한테. 그러니까요. 그럼 급한 대로 독일에서라도 법 조치를 사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특검에 그 해외 담당 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안 돼 있으면 국회에서도 네. 특검의 그런 해외 협력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네.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 변호사 모집할 때 독일어 잘하는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독일을 좀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흘러다니는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영국의 옥시레킷 벤키저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영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똑같은 사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불법 자금 세탁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독일 검찰이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찌됐든 이 부정부패 뿌리를 뽑는 역할을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런 선언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 태도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네. 제가 그 어제 쭉 끝까지 보면서 네. 이제 뭐 별명 하나 지어줘야겠다고 네. 싶었는데 이게 완전 청와대 등잔입니다. 청와대 등잔. 청와대 등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아는 게 없어요. 청와대 내부 일들에 대해서 뭐 완전히 모르쇠로. 근데 사실 민정이면 네. 청와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그렇죠. 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친인척 관계.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는 거의 직무유기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모른다는 거는 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고 네. 우병우 수석은 형법 122조가 직무유기 조항인데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민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대통령 그렇습니다. 측근과 친인척 네. 가까운 사람들 예. 관계를 계속 감시하고 음. 견제하고 하는 역할인데 네.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또 증거를 제출했고 네. 당시에 김영한 수석 그 메모를 보면 비방록을 보면 그 최순실 관련한 사람들 쭉 나와요. 최순실 이름은 안 나와도 네. 특히 그 밍크 장사 김씨 예. 이 사람이 정윤회 문건 최초 제보자거든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 이야기 어제 이 3인방은 생살이고 예.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3인방은 잘라도 최순실은 못 자른다. 예. 정윤회도 최순실 때문에 만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다 있어요. 예. 언론에 다 났고 그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병우는 어제 뭐 어쨌든 그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완전히 입증시켜 준 것 같습니다. 국민 청와대 등잔, 국민 대표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입증이 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밍크 장사 김 씨라는 분이 최순실 씨 건물 거기서 장사했다는 그분 맞는 거죠? 왜 최순실 건물 2층에서 장사했고 예. 차은택, 고영태 등장하기 전에 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뭐 속내 속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네. 국가 기밀급 네.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직무유기 혐의를 이제 그 형법 122조에 근거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네. 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핵심적으로는 검찰 수사 정보가 어떻게 최순실 씨에게 건너갈 수 있었는가, 누가 준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그 추궁이 있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네. 최순실 씨가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받았겠냐, 대통령이 줬겠냐? 민정수석은 아니라고 하면 그럼 검찰총장이 준 거냐, 누가 준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문제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사실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아, 대통령이 직접 줬을 가능성. 왜냐하면 네, 안종범하고 관계나 네, 안종범 최순실하고 연락을 안 하고 네.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까지 확인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걸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증인들이 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이제 최순실이 차은택 한테 김 실장을 만나러 가라 맞다요. 하고 예, 김 실장은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그 말은 그 대통령의 이 조직 방식이 주변 네, 측근들 조직 방식이 예, 원탁 테이블 방식이 아니고 음, 그 전문 용어로 단선 연계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통하고 네, 안종범하고 통하고 김기춘 실장하고 통하지만 예,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수평적인 모임, 네, 원탁 모임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검찰 정보가 어떻게 최순실한테 갔느냐? 네, 그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볼 때 예, 대통령을 통해서 가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도 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만 네. 풀릴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처럼 청와대 앞에 갔지만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대면 조사도 거부한다고 하면 차라리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세워라 뭐 이런 얘기도 어제 의원님들께서는 하셨는데요. 그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세울 수 있다고 보세요? 청와대를 청문회 말입니까? 네. 청문회는 지금 새누리당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새누리당 간사를 교체해달라라는 네. 거를 특위에 자꾸 요청을 합니다. 특위. 음. 근데 특위 위원들은 각 당을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간사는 그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친박 지도부가 있는 그리고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네. 이 친박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그 지도부에서 대통령 지금 탈당도 안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탈당보다 더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굴욕일 수 있는데 청문회에 네. 그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해체되지 않으면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예. 생각합니다.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누리당 해체가 되지 않더라도 예컨대 그 뭐 지금 만들어지는 보수신당의 지지율도 높고 만약에 새가 더 확산돼서 원내 2당까지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신당을 만들어서요, 네.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면 네. 그 지금 그 특위가 네. 특위가 이제 여야 9대 9거든요. 네. 이 9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9명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야당이 9명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네. 그 현재 친박 정당이 2당이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럼 특위원이 뭐 최소 한두 명 줄 겁니다. 네. 그러면 10대 8이나 네. 11대 7 이런 구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네.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이제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네. 지금 최순실마저도 안 우리 나오는 특위 판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안 나오면 강제로 북한처럼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익이 있느냐, 네. 실익이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대통령을 실제로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는데 네. 세우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압박이 네. 오히려 지금 그 친박 시위자들
친박 지지자들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예. 이런 것까지 좀 음. 지혜롭게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어차피 뭐 박근혜 대통령 검찰 특검 조사는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점은 대통령의 결단을 좀 기다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발적 결단을 촉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민정비서관이었어요. 민정수석도 네. 아니고 윤대진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본인이 그 수사 하지 말라고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바는 없다.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업무 공조, 협조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황교안 총리에게 네,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석이 네, 바로 검찰과 연락을 해서 네,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게 네, 적절한 것이냐. 네, 황교안 총리 답변이 법무부를 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연히, 예.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통한 것은 직권남용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의 답변에 따르면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형사처벌 받아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우병우 수석은 앞으로 어제 청문회 내용들 쭉 보니까 줄줄이 사탄으로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청문회 하기 전에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 그리고 이만희 의원, 뭐 최교일 의원은 본인 뭐 미리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냐, 증인들과의 위증 모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인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완영 의원 계속 남아 계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어쨌든 이제 저녁에는 안 계셨어요. 재척 사유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완영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와 네. 자기의 그 특위 네. 이 지속 여부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어제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퇴척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네. 그래서 질의 딱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아예 네. 그 청문회장에 입장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척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실효가 별로 없었고요. 네.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다음 회의 때부터인데 네. 지금 다음 회의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만희 의원도 본인이 결단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이건 다음 회의가 만약에 잡힌다면 네. 또 그 시점에서 네. 이야기하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잡힐지 네. 증인이 누가 올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이해 충돌이거든요. 네. 자기랑 관련 있는 증인이 네. 나올 때 재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관련 없는 증인이 나오는데 재척 이런 걸 논의해봐야 네. 허공에 구름 잡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튼 그 일정이 잡히고 네. 증인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네. 논의하는 게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27일 날 35분이 그 탈당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네. 국조특위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11대 8 10대 8, 11대 9 뭐 이렇게 11대 7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숫자가 좀 더 줄어들고 야당 그리고 또 야당 몫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우선 26일 현장 조사는 잡혀 있는 거잖아요. 서울구치소. 26일 현장 조사는 잡혀 있죠. 네. 그리고 저도 갈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되는데. 형식적인 당적은 새누리 당적이 유지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 이후는 네. 해석하지만 좀 이게 복잡하고 네.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특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새누리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도의적으로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할 때
신당을 빨리 만드는 것이 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이 여당 청문위원 네. 김성태 위원장 빼면 8명입니다. 네. 8명 중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 분이 네. 한 4분 네. 내지 혹은 5분까지 어. 4-5분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4-5분이 탈당을 하면 이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청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3-4명은 이제 예.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빈 자리는 네. 소위 친박 그렇겠죠. 의원들이 채우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그러니까요. 아니다. 예. 그러면 또 지금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특위 자체가 완전히 예. 공전할 예. 수 있고 예. 완전히 이 사이다 특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완전히 고구마 특위입니까? 아무튼 이게 사이다 없는 고구마 특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누구 특정 후보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목이 메이는 네네. 이런 특위가 되는 그렇게 그게 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또 방치하는 것이 네. 지금 국민의 염원에 열망에 맞느냐 정말 실존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앞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어째 저희들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어느 쪽이든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한쪽은 뭘 선택하든 네. 이제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네. 국민들께 양해를 좀 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명이나 그동안 이제 사이다 청문회를 이끌어 주셨던 새누리당 의원님도 굉장히 응원 메시지 많이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서 국조특위위원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조사가 상당히 공전돼서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상당한 파행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참 답답한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청와대 현장 방문 가셨지만 결국 못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이 서울구치소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의원님 이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구치소는 뭐 어디까지는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청와대는 네. 아예 청와대 영내로 진입을 네. 막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황교안 총리에게 좀 과도하게 발언했던 것도 네. 그 부분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총리가 예. 그 속기록을 보시면 네, 네. 제가 그 지휘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전추, 이영선 네. 불러주라는 것도 경호실장 이야기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결정을 우리가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호실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황교안 총리는 경호실장하고 말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지휘 못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라고 하니까 조사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냥 알아보겠다. 그냥 청와대 의견을 존중하겠다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 안에까지 들어가지만 네. 최순실 있는 사동 그 최순실 네. 방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것도 예, 구치소장에 이제 협조가 있어야 그리고 최순실의 구치소장에 협조가 있어도 네. 최순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최순실 면회를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면회 안 받겠다 본인이 안 나오면 뭐 감옥에 있는 수인들도 네. 최소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가긴 하지만 최순실 씨를 못 만나고 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 청문회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최순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세다, 권력 1순위다라는 네. 것이 네. 아마
여기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구치소 청문회도 현장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주장도 있는데요. 국민의 바람도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겠죠? 서울구치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청와대 영내로 진입하면 네, 저희들이 언론 없이 그냥 네, 속기록만 남기고 사후에 네, 속기록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네, 지금 뭐 청와대 보안상 저희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서울구치소는 뭐 군사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 진입이 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현장 조사가 무산되면서 미용사,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러니까 정송주, 정매주 두 자매, 그리고 또 조리사 문제, 이분들 증언이 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분들 다시 또 좀 소환해서 좀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와대 청문회 때 그 두 사람을 합류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 많이 양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경호실 사무실을 안 써도 된다. 네, 청와대 영 내면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사람들을 같이 하기 네, 위해서. 예, 근데 아주 엄격하게 예. 경호실에서 청와대 안에는 못 들어온다. 예, 그 이유가 청와대는 보안시설 가급이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도 보안시설 가급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싶지 않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강력하게 황교안 총리를 통해서든 또 이런 경호실장을 통해서든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사실 황교안 총리의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질의를 하면서 네,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행이라기보다 네, 어쨌든 박근혜 정부와 거기도 좀 철저하게 비호하려고 한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행이라는 것은 네, 그 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네, 지금 직무정지된 박근혜 네, 대통령의 복심을 네, 대행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겠다. 그게 대행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좀 강한 의심이 그렇군.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과도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네, 어쨌든 윤전추, 이영선 불러주는 것은 꼭 불러주셔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동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황교안 총리에게 이 문제를 좀 계속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뿐이지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비호하는 그런 것이 대행의 직무 내용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그죠? 비판을 박 좀 대통령 주셨습니다. 복심을 대행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꼭 여쭐 게 있어서요. 그 당내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네.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내주 화요일 이제 탈당을 결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5분이신데 김성태 위원장의 경우에는 50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주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 시점에서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네, 20명만 넘으면 네, 30명이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음, 또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우리가 잘하면 숫자는 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핵심 친박만 다 빼고 네, 하면 한 7, 8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예, 정말 진짜 보수의 내용이 있느냐, 네,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고 정책들을 보여줄 것이냐, 무엇이 정말 다르냐, 예, 친박에 반대하는 것 말고 뭐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당이 평가받는다, 심판받는다, 평가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시점에 숫자를 논하는 것은 뭐 약간 호기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네, 국민들한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섭단체 구성은 음, 중요하지만. 예.
그동안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있었냐. 그동안 보면 수구 보수 연합 정치의 모델로 존재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어떤 보수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의제나 구체적인 상 이런 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비판 아니 뭐 이런 조언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되는 보수적 가치, 보수 정당의 가치는 뭐라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 네, 그리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이제 네, 수평적인 예, 이런 관계, 예, 그리고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네, 자유 방임이 아니라 예, 그 조절되는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조절되는 음, 이런 경제, 네, 이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네, 세 가지를 아우르는 네, 한 가지 키워드를 찾으려면 네, 이제 박근혜와 친박은 일종의 그 왕정 보수고 네, 우리는 민주적 보수다. 이 음. 지점이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네, 박근혜 친박은 왕정 보수고 새로 시작하는 보수 신당은 민주 보수다. 민주 보수다. 예. 예, 이좀 이렇게 나중에 또 자리를 마련해서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네네. 창당도 안 했는데 어제 봤더니 지지율 조사 2위를 기록하셨더라고요. 네. 이 조사의 행간 의미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 새로운 보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사실은 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개혁,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필이 되면 네, 저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꽤 높은데 네, 민주당과 대등한 그런 음, 관계까지 갈 수가 있다. 사실상 보수 대표 정당. 음, 사실상 보수 대표 정당, 그러니까 저쪽은 뭐 민주당이 뭐 진보 대표 정당이라고 하면 네, 어, 양 대표 정당 체제로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친박 정당이라고 의원님 표현해 주셨는데요. 새누리당이 네. 이렇게 친박 세력이 남아서 이른바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극우 정당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의 극우 정당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과분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름대로 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선. 그 예,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데, 네, 이 친박 정당은 최순실주의, 제가 그 순실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순실리즘 정당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김상률 인사수석 케이스인데 네, 그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주의 음, 이런 이제 국정 철학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까지도 순실이가 원한다면 다 오케이. 음, 종북도 순실이가 괜찮다면 인간적으로 친하면 다 오케이. 음, 인간성 좋은 종북도 오케이. 뭐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음, 뭐 사실 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정당이 아니다. 네, 어떤 순실이의 음, 사적 가치와 사적 이익에 의해서 지배되는 음, 순실이즘 정당이다. 네, 그리고 그 본질적 성격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네, 더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음, 왜냐하면 그 구심이 사라지면 네, 모래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최순실은 지금 옥중투사다. 아, 친박 진영에서 보면 옥중투사, 예, 옥중투사고, 예, 그, 그 자기들 편에서 보면 이제 친박 정치범 아닙니까? 친박 정치수. 어, 친박 정치범, 친박 정치수, 친박 예, 정치수고, 사실상 친박 정당의 그 공동 오너였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두 음, 사람이 친박 네, 정당의 공동 오너였다.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공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감히 말을 못하지만 네, 최순실에 대한 명예회복 또 시도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아, 시간이 지나면 예, 그래야 자기들의 정당성, 뿌리의 예,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친박 정당은 이 순시리즘의 예. 이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의원님 인터뷰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순시리즘 의원님 말씀해 주셨더니 혹시 프로포퓰리즘 아니냐고 이런 예, 댓글이 그렇죠. 그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사실상 프로포폴 중독이기 때문에 예, 그 어쨌든 뭐 그 뭡니까 그 영원히 예, 우주의 기운과 네, 그 영원히 맑은 음, 그 이유가 네. 그게 사실은 약기운이다. 그래서 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참 예,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희화화돼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의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헌을 매개로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시대 정신이 조금 네, 희석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그 격차 해소, 네, 불평등 해소, 음, 어떻게 보면 평등 네, 이런 문제인데 예, 이제 개헌의 정신에 음, 그런 불평등 해소라는 것이 네, 제1, 음, 제1의 그 가치로 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불평등 해소를 민주적으로 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예, 협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치 개헌이 음, 지금 개헌의 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제일 앞에 두지 않고 네,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을 하는 것은 음, 저거는 사기성 개헌이다. 예, 그래서 좀 진정성 있는 분들이 예, 이런 시대적 과제, 네, 불평등 예, 해소라는 부분을 개헌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음, 대통령제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통령을 통한 사익 실현, 음, 그리고 이 금수저 네, 특권 강화 이 음, 부분이 아주 잘 관철될 수 있는 구조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각제면 그 당 안에서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청와대라는 이 비선 음,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비선이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이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대통령제는 어쨌든 특권을 강화하는 음, 그런 체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음, 면에서 이번에 음, 대통령제 중심제 자체도 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음. 그 지점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시점을 놓고 이제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면 인용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달 안에 선거를 해야 예, 되니까요. 예,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과제가 불평등 해소, 그 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제,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음, 여기에만 동의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저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음, 이거 뭐 문구 이런 거 작업하는 데는 뭐 며칠 안 걸리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개헌 특위가 다음 달 곧 구성이 될 건데요, 국회에. 예. 개헌 특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 정치적 음,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네. 저는 뭐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음, 되고요.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대선 네. 전에도 가능하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제일 이슈가 음. 개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 투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면.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은 국회만 통과하면 네. 그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절차.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불평등 해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 평등 개헌, 음, 음, 평등을 위한 개헌 이 네.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네, 네. 이뤄내면 네. 바로 그냥 국회 내에서는 뭐 음,
그러니까 뭐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내각제로 할 거냐, 아니면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특권 강화하는 구조가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조금 약화시키는 방향에 그러니까 내각제와 대통령제 그 스펙트럼 뭐 그 중간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협치를 강화하고 음, 뭐 그런 차원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하는 뭐 그 지점에서 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뉴 DJP 연합을 하자고 했다. 먼저 제안을 네.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신다면 보수 신당 쪽으로 들어가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실까요? 저는 뭐 반기문 총장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구태 정치인 아니냐. 뭘 그거를 그 공개적으로 네, 자기의 정치 비전 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네, 평가를 받아야지 뭘 네, 물밑에서 거래하듯이 이제 그런 정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반기문 그 캠프에 네, 경고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먼저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거품 금방 사라진다. 제발 정신 차려라. 네, 그런 식의 물밑 거래 정치 당장 중단해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심판받을 것이다. 아, 데뷔 전에 아예 심판을 받을 네, 것이다. 데뷔 전에 심판받을 것이다. 굉장히 부적절한 실제로 했다면 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네, 뭐 DJP 이런 것은 사실 뭐 온라인 SNS 이런 게 있기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그 네, 정치인이 국민을 농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유산이지. 네, 지금 모든 게 다 투명합니다. 어제 그 실시간으로 그 고령 향후의 사진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과거 그 뭡니까 그 몇몇 사람이 정치를 독점하던 그런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지 않으면 네, 그 반기문 캠프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아, 반기문 캠프에서 저희 방송을 꼭 들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과거와의 결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유신 정치의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보수 또 새로운 진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어떤 혁명적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네. 하루에 거의 10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수는 그 사실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사전에 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급진적인 이런 보수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의 지금 보수는 준혁명적 보수다. 혁명을 막기 위해서는 준혁명적 변화 조치들을 사전에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비상시국, 비상 보수 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지금 보수가 더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국민들이 가기 전에 네. 국민들이 올 곳에 미리 가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지금 여러 대권 후보들이 있는데 네. 그 후보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다. 그래서 과감하고 용기 있고 거의 이런 혁명적인 보수가 되겠다. 혁명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반기문 캠프에만 제가 순서를 했는데 다른 모든 네. 후보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의 목소리를 네. 경청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하태하태. 뭐, 제 별명이 하태하태가 됐어요. 아,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핑클 태경이다. 핑클 태경 핫해. 핑클 태경은 또 뭡니까? 예?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깜놀 핫해. 네. 이 사람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됨. 순실이 좀 너무 웃겨요. 정직한 보수는 진짜 할 일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네요. 하태경 의원님 응원합니다. 정말 하태경 의원님 말씀이 맞는 소리입니다. 보수정당으로서 하태경 의원님 입에서 평등 얘기가 정말 나온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한 말씀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인터뷰 안 해주셨는데요. 하태경 의원님 이제 그 팟짱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 사실상 그동안에 별로 호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처지도 지금 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마이 태경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마이뉴스에. 네. 저도 이 변화에서 제 자신도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랍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의 내면 세계도 네. 매일매일 변하고 제가 사실은 이 공적인 영역 네. 사실 운동권 출신인데 네. 이 바뀐 이유가 제가 이제 87년 국민항쟁 네. 그때 하루하루 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느꼈습니다. 거의 카타르시스적인 변화를 느꼈는데 네.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정치하는 사람 모두 시대와 국민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해져야 된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올라탔다. 아무튼 오마이 팟짱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팟짱 존재를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요? 어제 밤 예. 12시까지 저 청문회 하느라고 12시 그러게요. 넘었죠. 예. 그래서 뭐 제 썰전 나온 것도 저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예. 예, 뭐 다른 많은 분들도 못 봤었는데 네. 어제 썰전도 좀 봐주십시오. 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고. 네. 근데 그렇잖아요. 팟짱이 바로 지금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네. 지금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예. 앞으로도 제 아집 버리고 항상 마음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흘러가는 같이 전진하는 그런 정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변화를 저도 읽는데요. 순시리즘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굉장히 자유로워지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대한민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